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을 드렸던 이 적정 기술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중간 기술이라는, 즉 우리 같이 IT 베이스로 잘 돼 있는 사람들 눈높이와 못 사는 개도국의 눈높이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의 수준, 소득 수준, 기술 수준에 맞는 그런 중간적인 기술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라는 컨셉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왼쪽부터 보시면 이제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게, 처음에는 이거를 사람들이 헷갈렸어요. 뭐냐면 그냥 적정 기술 좋은데 이거를 무상으로 주는 컨셉으로 접근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OECD에서도 한번 보고서를 냈는데 처음으로 나왔던 게 모기장이었어요. 아프리카 말라리아 모기를 퇴치하려고. 그래서 $2짜리 모기장을 만듭니다. 살 수 있게끔. 근데 잘 안 사니까 무료로 줬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말라리아 감염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아주 좋은데 그게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안 좋은 면이 생겼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계속 모기장을 무료로 공급받다 보니 현지에서 모기장 만드는 기업이 망해버리는 거죠. 망해버리니까 그 현지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고 얘는 구매력이 없으니까 또 공짜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8, 90년대에 이 적정 기술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적정 기술도 역시 비즈니스 개념이 들어가야 된다.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개념이 들어가서 적정한 수익성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이 결여된다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적정 기술은 크게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라이프스트라고 큐드럼. 요거는 이제 생존형. 즉, 라이프스트라는 휴대용 물 정수기죠. 저걸로 해서 오염된 물도 먹을 수 있고, 큐드럼은 이 수원, 즉 물을 뜰 수 있는 데가 워낙 머니까 이고 다니기 힘들어서 이렇게 드럼 형식으로 와서 질질 끌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사람들의 생존 활동에 필요한 컨셉인 거고 수익과는 무관합니다. 소득과는. 근데 좌측 하단에 있는 머니메이커 펌프는 뭐냐면 저게 한 20불 정도 해요. 20불 정도. 펌프를 박아서 지하 한 7m, 10m 있는 주스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발로 펌프질을 해서. 그래서 농작물에 뿌려주어서 농작물의 생산성을 올려주는 거죠. 결국에 척박한 땅에서 요만한 토마토를 $1에 팔 수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좀 더 좋은 거를 많이 생산해서 소득을 창출시켜주고, 따라서 그게 입소문이 되고 증명이 되니 더 많은 플레이 펌프가 팔릴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마니 메이커 펌프가 가장 어떤 성공적인 사례가 있고요. 이 딜라이트는 태양광을 활용해서 이런 손전등을 주는 건데, 아프리카 오제 워낙 전력이 안 좋으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길을 밝히려는 의도보다 밤에 이걸 켜게 되면 하다못해 간의 수공업을 밤에 해서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고요. 아이들이 밤에 공부를 해서 교육 수준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보조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박스스쿨입니다. 이거 UN 헤비탓하고 어떤 기업하고 올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를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빌리티를 확보를 하고, 또한 위에 태양광 집전기를 해서 전 전력도 공급받고, 좌측에 보면 정수 시스템도 붙어 있죠. 그래서 UN 헤비탓에서 2020년까지 아프리카 53개국에 저걸 공급하겠다. 계획을 맺었습니다. 계약 금액이 10조 원. 저거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예. 카이스트 배상민 교수라고 이 산업 디자인 쪽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컨셉을 이렇게 했고, 카이스트 자회사 중에 이제 교육 솔루션, 형님 아시고 아이카이스트가 UN 헤비탓하고 10조 계약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적정 기술이 좌측에 있는 것처럼 아주 진짜 쉬운 기술로 할 수도 있고, 이거 같이 현지에 맞게끔 첨단 기술을 적용한 것도 적정 기술이 될 수도 있고 커다란 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이 있으시면 앞서 설명드렸던 중소기업의 청에 있는 사업 프로그램 활용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다면 인간의 얼굴을 하지 못한 적정 기술도 있습니다. 바로 이 사례입니다. 컨셉은 되게 좋아요.
맨 왼쪽 그림 보시면 아까 플레이 펌프도 지하 10m 그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쓰겠다는 거였는데 얘도 마찬가지였어요. 펌핑을 해서 그 위에 있는 요 탱크에다가 물을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 농작물에 주면 된다라는. 근데 이 펌핑 하는 것을 아이들이 재밌게 노는 이 뺑뺑이, 우리 어렸을 때 놀던 뺑뺑이에 접목을 시킨 겁니다. 접목을 시켜서 빌 클린턴 재단에서 2006년에 1,600만 불을 기부를 하고 제 기억에 2010년까지 한 4,000기를 설치하겠다고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성공사를 했는데 맨 우측 그림 보시면 이게 흉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마을 커뮤니티가 2,500명이다. 근데 이분들한테 15리터씩 물을 공급하려면 이 뺑뺑이를 27시간을 돌려야 된대요. 애들이 어지럽죠. 27시간.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돌리다가 실제 사진 나와요. 엄마들이 돌리고 할머니들이 돌리는데 너무 어지러워.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얼굴을 가장한 건데 앞에 있던 성공 사례랑 이거에 실패한 사례랑 봤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사용자를 덜 고려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는 기술 공급자 측면에서 본 겁니다. 아, 얘네 놀지? 쉬운 뺑뺑이 만들어서 관계수로 그 관계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되겠네. 공급자적인 시각에서 생각했지 자기가 27시간 동안 뺑뺑이를 탈 그 입장은 안 돼 본 거죠. 그래서 그 오늘 정책의 키워드인 그 인간 중심, 수요자 중심이 결여됐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런 실패 사례가 됩니다.